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해야 할 일,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꿈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왜 사는 것인지와 같은 원초적인 고뇌와 고민을 어느 시점에 한 번씩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 걸까? 또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러한 물음에 숨겨진 진리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어렵고 불편한 일을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삶이 때때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좋고 의미 있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기 마련이죠. 배움은 어렵고 뭔가를 준비해 성취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은 어떤가요?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지만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국에서 아주 좋은 직업의 제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집, 가족, 친구를 포함하여 삶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점차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 이후 여러분은 그 경험들이 쌓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함에서 벗어나 일부러라도 불편하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해지고 멋진 몸매를 갖고 싶다면 헬스장에 등록하고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며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지금 시작하세요. 휴식 시간을 갖고 공원이나 조용한 곳으로 산책을 가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관심 있는 그 일이 시간과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헬스, 그림 그리기, 유튜브, 각종 운동, 하고 싶었던 공부 등등. 내가 관심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시작해봐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5년 후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상상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조금은 더 다가가게 될 테니까요. 또한 우리의 목표가 타인의 부러움의 대상인 직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에 있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평소 무의식적인 나의 생각에 집중해보세요. 그 무의식적인 생각들은 산만하며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일상적인 생각들을 컨트롤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며 인식하는 일이 조금씩 능숙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긴장을 풀고 생각에 집중할 수 있으며, 꾸준히 일기를 작성함으로써 인생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열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열정은 행동의 결과이지 행동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며 실제로 시도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무조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피아노를 배우시겠습니까? 유튜브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떤가요? 아마도 지금은 피아노나 유튜브에 관심이 없지만 시작하고 배워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던 관심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열정이 탄생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의 짧은 목록을 만든 다음 우선 시도해 보세요. 6번째,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음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준을 정하세요. 여러분은 죽은 후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만의 삶의 철학과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7번째, 산만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산만하고 미루는 습관을 벗어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다졌다 하더라도 TV 시청과 술자리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실천은 내일부터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게으름과 미루는 행동은 불편함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불편함을 직접 부딪혀 이겨내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하며 도망가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번째, 찾아오는 기회에 응답하세요. 두드리는 기회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며 기회가 왔을 때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크 소리가 들리면 그냥 대답부터 하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선 결정을 내리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시도하고 실패한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후회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8가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8가지 다 실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한 가지부터 차례차례 습관화해 나가시죠.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좋고 의미 있는 것은 어렵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을 회피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세 번째,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 번째, 평소 무의식적인 나의 생각에 대해 명상, 일기쓰기 등을 통해 집중하여 인식하세요. 다섯 번째, 열정은 행동의 결과이지 행동의 원인이 아닙니다. 열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여섯 번째, 죽음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7번째, 산만하고 미루는 습관을 벗어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산만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마지막 8번째, 찾아오는 기회에 응답하세요. 노크 소리가 들리면 우선 대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